자, 제4차 보건 문제 1번 보겠습니다. 가솔린의 성분 중 이소옥탄이 80%고 노멀 해편이 20%일 때 옥탄가는 얼마인가? 옥탄가는 이소옥탄 플러스 노멀 해탄의 이소옥탄 곱하기 100이죠. 그죠? 퍼센트니까. 그래서 이걸 해보면은 80 플러스 20 플러스 80 해서 곱하기 100 하면은 약 80%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가솔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유해 배출가스 중 규제 대상이 아닌 것은 일산화탄소 규제 대상이죠. 그 다음에 이산화황 이건 아니에요. 탄화수소,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 이런 것들은 규제 대상인데 2번은 아닙니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분사 펌프 캠축에 의해서 연료 송출 기간이 시작은 일정하고 분사 끝이 변화하는 플런저 리드 형식은 처음은 일정하고 분사 끝이 변화되는 플런저. 이것은 정리드입니다. 정리드. 이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리드는 반대죠. 4번 라지에다의 점검에서 누설 시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라지에다 시험기 그 압력 집어넣는 시험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보통 1kg 파스칼 per cm 정도의 압력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최대 적재량이 15톤인 일반형 자동차를 15,000리터 휘발유 탱크로리로 튜닝 승인을 얻은 다음에 튜닝 검사를 시행할 경우 검사해야 할 항목이 아닌 것은 제동장치, 물품 적재장치, 재원 측정이 되지만 조향장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무게하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점화 순서가 1, 3, 4인 직렬 4기통 기관에서 1번 실린더가 흡입할 때 4번 실린더 뭐하냐? 우수식이죠. 1, 3, 4, 2 이렇게 나갈 때 점화 순서가 이렇게 나가면은 이 행정의 순서는 거꾸로 나가면 돼요. 그래서 4기통 1번 실린더가 흡입이죠. 흡입.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얘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렇습니다. 행정과 점화식이 서로 반대로 갖다 기입을 해보면 금방 나타나서 4번 실린더 뭐예요? 폭발이죠. 그래서 정답 동력행정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부특성 흡기온도 센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흡기온도가 낮으면 저항값이 커지고 흡기온도가 높으면 저항값은 작아집니다. 맞아요. 흡기온도의 변화에 따라 컴퓨터는 연료 분사 시간을 증감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흡기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컴퓨터는 점화 시기를 변화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흡기온도를 뜨겁게 감지하면 출력점이 커진다가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인젝터 점검 상황 중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분사 시간입니다. 분사 시간, 분사 전압 이런 것도 일반 그 멀티 테스트 같은 거 전압계로도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분사 시간은 반드시 오실로스코프 상에서만 나타납니다. 자, 옥탄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특별히 장치한 기관으로서 압축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엔진, 이걸 보고 우리는 CFR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거 예전부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옥탄가를 시험하는 엔진, CFR 기관, 이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기관의 오일 펌프 사용 종류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기관의 오일 펌프 기어식 있고 베인 펌프식 있고 로테리 펌프 있습니다. 그러나 피드 펌프라는 건 없어요. 정답 2번입니다. 피스톤 행정이 84mm, 기관의 회전수가 3000rpm인 4행정 사이클 기관에서 피스톤 평균 속도 30분의 ln이죠. 그래서 행정을 보면은 30분의 L이 얼마예요? 행정이 얼마예요? 피스톤 행정 84. 그 다음에 곱하기 N이 뭐야? 지금 RPM이죠. 3000rpm. 요거 하다 보면 7.4 메타퍼세크가 나오는데 단 분이죠. 그 다음에 밀이죠. 밀리를 갖다가 지금 메타로 바꿔야 되니까 어떻게 돼? 1000을 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7.4가 나오는 거야. 자, 12번 LPG 기관에서 액체 LPG를 기체 LPG로 변환시키는 장치 가장 중요한데 LPG 기관에서 옛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베이퍼라이저입니다. 이 베이퍼라이저에서 액체를 기체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엔진 출력과 최고 회전 속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2번 볼까요? 동일한 배기량으로 단위 시간당의 폭발 횟수를 증가시키면 출력은 커진다. 요 말 외에 다른 내용들은 틀린 내용이니까 요거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흡입 공기량을 간접적으로 검출하기 위해서 흡기 매니폴드의 압력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는 바로 맵 센서. 자주 나오죠, 여러분들. 자, 정답 3번입니다. 15번 실린더 헤드의 평면도 점검 방법으로 옳은 것은 실린더 헤드 평면도 검사할 때 뭘로 해요? 철자 또는 고든자와 필러 게이지로 합니다.
틈새가 없어야 돼. 그래서 몇 군데를 잰다고? 6군데를 쟀을 때 원래는 하나도 들어가지면 안 돼. 그러나 약간 들어가면 그 한계를 넘어버리면 평면 연삭교로 연삭 또는 헤드 자체를 교환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고든자와 틈새 게이지, 즉 필러 게이지로 점검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고속 회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 중 어느 것이 더 크게 만들어졌느냐? 흡입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흡기 밸브가 배기 밸브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흡기 밸브가 더 크게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17번, 활성탄 캐니스터. 이건 연료 탱크 내에서의 증발가스를 갖다 모아서 다시 재연소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캐니스터는 무엇을 제어하기 위해서 설치하느냐? 탄화수소의 증발가스를 제어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것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18번. 자동차 기관의 실린더 벽 마모량 측정 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실린더 벽 마모량. 원래 사이즈보다 사용하다 보면 자꾸 커져요. 그래서 이 내경을 측정하는데 가장 정확한 것은 바로 실린더 보호 게이지입니다. 이렇게 다이얼 게이지가 설치돼 가지고 이 보호가 있어서 이 핀들이 움직여요. 이것들에서 실린더 내에다 끼워 가지고 여기에서 움직이는 양을 갖다가 미리 세팅을 한 다음에 이 안에다 넣어서 얼마큼 줄어드느냐.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이거를 75로 만들었는데 갖다 넣었더니 뭐 얼마가 움직였더라. 그럼 그 값을 75에서 그 움직인 값을 빼주게 되면 정확하게 내경을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게이지가 바로 실린더 보호 게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내측 마이크로미터는 이 내측을 잴 수 있는 계기가 있는 미터기가 있는 마이크로미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내측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걸 잴 수 있고, 그 다음에 텔레스코핑 게이지와 외측 마이크로미터. 텔레스코핑 게이지는 실린더가 이렇게 있으면 T자예요. 그래서 여기 잠금 장치가 딱 해체하면은 여기서 보가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는 게이지가 없고 이 내경만 여기만 딱 측정해서 거리가 얼마큼만 측정해서 이걸 들고 나와서 바로 외측 마이크로미터로 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경을 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인바 게이지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흡기다기관 진공도 시험으로 알아낼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진공 게이지를 가지고 서지 탱크에다 꽂았을 때 공회전 상태에서 그 진공의 상태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정상을 포함해서 약 14가지 정도가 있어요. 정답은 45에서 50cm 수준 사이에서 반대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정상이야. 그러나 거기서 뭐 진공이 좀 약하다든가 또는 높다든가 뭐 흔들리다든가 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게이지의 값을 보고 기관의 이상 개수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진공 시험입니다. 그래서 밸브 작동 불량이라든가 점화 시기가 틀린 거, 흡기 배기 밸브의 밀착 상태 이런 것들은 진공 게이지로 알 수가 있는데 연소실의 카본 누적은 아니고 연소실의 카본을 알아보려면 뭘로 검사해야 돼요? 압축 압력을 검사해야 되죠. 그래서 압축 게이지 가지고 압축 압력을 시험했을 때 정상적인 거에서 10% 이상 높았다라고 하면 무조건 연소실 카본 축적이고 정상보다 낮았다 그러면은 세 가지 원인이 있죠. 필송 간극이 과대해졌다든가 헤드 가스켓이 누설된다든가 또는 밸브 시트가 마모돼서 위로 샌다든가 낮은 경우와 높을 경우가 있는데 높을 경우는 반드시 연소실에 카본이 껴가지고 연소실 체적이 줄어든 거야. 줄어드니까 그만큼 피스톤은 하사점에서 상선점까지 올라오면서 똑같은 행정의 압축 압력을 했을 때 압축 압력이 더 높아지겠죠. 연소실 체적이 줄어들었을 때 그때는 연소실 카본이 꼈다. 이걸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압축 게이지고 진공 게이지 갖고는 위에 거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다. 이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20번. 100마력의 엔진이 적합한 기구, 즉 마차를 무시한 겁니다. 통해서 2,500kg/pas의 무게를 3m 올리려면 몇 초가 소요되겠느냐 이거 물어본 겁니다. 이때 공식은 1마력은 얼마예요? 75마력이죠. 곱하기 현재 100마력이라고 그랬어. 100을 위에 하중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하중을. 따라서 얼마야? 2,500 곱하기 거리 3m 하게 되면 1초가 나옵니다. 자, 요거 내용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정답 1번입니다. 전자제어 가솔린 분사장치 기관에서 스로틀 바디 인젝션, 그러니까 트로틀 바디 인젝션이죠. TBI 방식인데 이 차량의 인젝터 설치 위치로 가장 적합한 곳이 이것은 흡기 매니폴드, 옛날에 기화기 얹혀졌던 부분 매니폴드의 중앙에 달려 있어요. 따라서 스로틀 밸브 상부에 달려져 있다. 위에서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TBI 방식이라고 해서 예전에 이런 방식이 있었고 요새는 이 TBI 방식 없습니다. 22번. 디젤 기관용 연료의 구비 조건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디젤 기관용 연료 먼저 착화성이 좋아야 되겠죠. 불이 잘 붙어야 돼. 부식성이 적을 것. 그 다음에 적당한 점도를 가져야 되는데 인화성이 좋게 되는 건 안 되죠. 그럼 불이 붙는 거. 인화성은 경유하고는 상관이 없어. 휘발유에서 인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착화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젤에서는. 23번.
기계식 분사 시스템으로 공기 유량을 기계적 변위로 변환하여 연료가 인젝터에서 연속적으로 분사되는 시스템을 뭐라고 하느냐? LJet론이라고 합니다. 요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엔진 수업하실 때 여러분들 요거 K제트로닉, D제트로닉, L제트로닉 요거 공부하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4번 전자제어 현가장치에 관련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먼저 급제동 시 노스다운 현상을 방지할 수 있고 전자제어 현가장치에서 고속주행 시 차량의 높이를 맞춰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주행 조건에 따라서 현가장치의 감쇄력을 조절할 수 있지만 제동 시 휠의 록 현상을 방지해서 안전성입니다. 이건 ABS 브레이크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3번입니다. 선에 주행할 때 뒷바퀴 원심력이 작용해서 일정한 조향 각도로 회전을 해도 자동차의 선의 반지름이 작아지는 것은 뭐냐? 이거는 코너링 포스라고 그러죠. 선을 하는데 뒷바퀴가 더 커졌어, 원심력이. 그래갖고 구심력이라고 하죠. 아니, 원심력은 안 땡기는 거고 원심력이 반대되는 힘으로 나가는 걸 갖다가 우리가 구심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래? 우리가 오버스테어링 현상이라고 합니다. 더 커져 버려요. 그 다음에 현가장치에서 스프링 강으로 만든 가늘고 긴 막대 모양으로 비틀림 탄성을 이용해서 완충작용을 하는 것은 바로 토션바 스프링입니다. 양쪽 바퀴의 높이를 항상 맞춰주는 거 뭐라고 그래? 그건 스테빌라이저. 전자제어식 자동 변속기에서 사용되는 센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동 변속기 펄스 제너레이터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입력 회전수를 검출하는 거 A, 출력 회전수를 검출하는 거 B, 펄스 제너레이터. 그 다음에 스로틀 포지 센서 자동 변속기에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차속 센서도 들어야 되지만 휠 스피드 센서는 ABS에서 필요한 겁니다. 28번 공기식 제동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부품은 자, 릴레이 밸브 있어야 되고 브레이크 밸브, 브레이크 챔버 있지만 마스터백 이건 아닙니다. 마스터백은 일반 유압식에서 인위적으로 조작력을 더 강하게 배력 장치의 힘으로써 기관의 진공을 이용한 부스터가 바로 마스터백이라는 겁니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29번 조향 핸들의 유격이 크게 되는 원인으로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조향 핸들의 유격이 커졌어요. 이거는 볼 이음이 마모되면 어차피 이음으로 해서 다 너클을 이용해서 움직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볼 이음들이 마모되면 그만큼 유격은 커집니다. 마모된 만큼. 조향 너클을 헐고도 그러고 베어링이 마모돼도 유격은 커져요. 그러나 타이로드가 휘었다. 이것은 정렬이 안 맞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30번 브레이크 장치에서 급제동 시 마스터 실린더에 발생하는 유압이 일정 압력 이상이 되면 뒤 휠 실린더 쪽에서 전달되는 유압 상승을 제어해서 차량의 쏠림을 방지하는 장치를 우리는 리미팅 밸브라고 합니다. 이거 암기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정답 2번입니다. 클러치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먼저 클러치의 구비 조건을 보면은 회전 부분의 무게 평형이 좋을 것. 그래서 항상 균형 있게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 된다는 거. 근데 구조가 좀 간단해야 된다는 거. 동력을 차단할 때는 아주 신속하고 확실하게 차단해줘야 된다는 거. 하지만 회전 관성이 크게 되다 보면은 차단을 시켜도 계속 동력이 변속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어 변속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닌 것은 했으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전자제어 조향장치에서 ECU 입력 요소로 틀린 것은 스로틀 위치 센서, 차속 센서, 조향각 센서들만 전류 센서라는 건 없어요. 정답 4번입니다. 33번 자동 변속기에서 기관 속도가 올라가면 오일 펌프에서 발생되는 유압도 상승한다. 이때 유압을 적절한 압력으로 조절하는 밸브는 바로 압력 조절 밸브가 있다. 34번 십자형 자재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십자형 자재음 우리 추진축에 들어가는 거죠. 주로 후륜구동식 자동차의 추진축에 사용된다. 맞고 십자축과 두 개의 요크로 구성되다. 요크라는 게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 안에 십자형으로 베어링 들어가죠. 롤러 베어링을 사이에 두고 축과 요크가 설치되어 있다. 맞습니다. 그러나 자재이음과 슬리비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형식이다. 이건 아닙니다. 자재이음 이것은 십자형이고 슬리비음은 길이 변합니다. 자재이음은 각도 변하고. 자, 4번이 정답입니다. 35번 기관의 회전 속도가 5,500rpm, 기관 출력이 70마력이며 총감속비가 5.5일 때 뒤 엑셀측의 회전수는 얼마냐? 이때 기관 출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5,500을 갖다가 들어와. 그때 총 감속비가 5대5래, 5.5래. 그럼 5.5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얼마야? 1000rpm 아니에요. 양쪽 바퀴가 똑같이 직진 상태일 때 똑같이 좌우 바퀴가 1000rpm 도는 거야. 이때 한쪽 바퀴가 700 돌면 어떻게? 반대쪽은 1300이 돌겠죠. 그래서 선회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36번
자동차의 타이어에서 60 또는 70 시리즈라고 할 때 이 시리즈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편평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36번에는 3번입니다. 37번 주축 기어와 부축 기어가 항상 맞물려서 공회전하면서 클러치 기어를 이용해서 축상에 고정시키는 변속기 형식을 우리는 상시 물림식이라고 합니다. 항상 맞물려서 상시 물림식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38번 전자제어 제동장치 ABS의 적용 목적이 아닌 것은 차량의 스핀 방지할 수 있고 차량의 방향성 확보할 수 있고 조종성 확보하고 있는데 휠 장비, 록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큰일 납니다. 그래서 38번이 아닌 것은 정답 2번입니다. 39번 자동차 주행 속도를 감지하는 센서를 뭐라고 하느냐? 주행 속도 차속 센서죠. 1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은 브레이크 장치에서 페달을 40kg의 힘으로 밟았을 때에 푸시로드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냐 물어봅니다. 자, 지렛이죠. 여기를 밟았을 때에 요 지점을 기준해서 여기는 50cm고 여기 10cm예요. 그럼 지렛비가 얼마예요? 5죠. 50대 11이가 5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의 힘을 그만큼 5배로 증가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곱하기 얼마야? 40이죠. 40을 갖다가 곱하기 5니까 어떻게? 4, 5, 20. 200kg이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힘이 더 증가가 되는 거예요. 자, 정답 2번입니다. 전자제어 점화 장치에서 점화 시기를 제어하는 순서는 각종 센서로부터 입력 요소를 컴퓨터가 다 받아서 파워 트랜지스터 베이스에다가 신호를 주면은 그때 스위칭 역할로 인해서 점화 코일에서 고압이 발생돼서 점화 블록에 고압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폭발을 얻어내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PTC 서머스터에서 온도와 저항값의 변화 관계가 맞는 것은 그랬습니다. 온도가 증감에 따라 저항값이 증가한다. 이게 맞습니다. 정답 3번 암기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점화 키홀 조명 기능에 대한 설명 중 이거 에탁스가 하는 거죠. 따라서 야간 주행 시 사각지대를 없애준다가 틀린 겁니다. 이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이그니션 키 주변에 일정 시간 동안 램프 점등이 되게 해주고 키홀 쉽게 살 수 있도록 해준 거 에탁스 시동 걸면 조금 있다 꺼지는 겁니다. 실내등도 마찬가지 다 에탁스 기능이에요. 44번 자동차 등화 장치에서 12V 축전지에 30W 전구를 사용했다면 저항은 얼마냐? 저항 물어보는 문제에서 저항은 와트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전압이죠. 전압 제곱입니다. 따라서 30W 분의 전압이 12V 제곱 계산해보면 4.85ohm이 나옵니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몇 개의 저항을 병렬 접속했을 때 설명 중 틀린 것은 병렬 접속 어떤 건지 아시죠? 각 저항을 통하여 흐르는 전류의 합은 전원에서 흐르는 전류의 크기와 같다. 합성 저항은 각 저항이 어느 것보다도 작고 어느 저항에서나 동일한 전압이 가해집니다. 각 저항에 가해진 전압의 합은 전원 전압과 같다. 이거 아닙니다. 전압의 합은 전원 전압과 같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 중 틀린 것은 바로 병렬 접속에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6번 와셔 연동 와이퍼의 기능으로 틀린 것은 와셔 연동 와이퍼라는 것이 이렇게 당기면은 와셔액이 나가면서도 와이퍼가 한번 움직이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와셔액의 분사와 같이 와이퍼가 작동한다. 맞고요. 전면 유리에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와이퍼 스위치를 별도로 작동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같이 연동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47번 암전류 쓰지 않는데 그냥 새나가는 전류 우리가 암전류라고 합니다. 이런 걸로 성명이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배터리 자체에서 저절로 소모되는 이건 방전전류죠. 이거는 회로상에서 흐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8번 자동차용 배터리를 급속 충전할 때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급속 충전할 때는 자동차 연결할 때 반드시 마이너스를 떼서 충전시켜라. 왜? 발전기에 다이오드가 나갈 수 있으니까 충전 중에 축전지에 충격을 주지 않아야 되고 온도가 45도씨가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잘 밀폐된 곳에서 충전하면 수소가스 때문에 폭발할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을 골라야 했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9번 교류 발전기에서 직류 발전기 커다 릴레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다이오드에서 합니다. 1번입니다. 50번 기동전동기의 시험과 관계가 없는 것은 기동전동기는 저항 시험할 수 있고 회전력 검사하고 무부하 시험, 부하 시험을 할 수 있고 고부하 시험 이건 아닙니다. 전동기 이건 관계없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50번 기동전동기의 시험과 관계없는 것은 기동전동기 자체만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항이라든가 회전력이라든가 무부하 시험은 할 수 있지만 고부하 시험, 부하 시험은 엔진에 장착되어서 엔진을 돌려줄 때 하는 시험을 우리가 부하 시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50번에는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51번 연삭기를 사용해서 작업할 때 맞지 않는 것은 연삭기요. 그라인더 같은 거. 숫돌 보호덮개는 튼튼한 것을 사용한다. 이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튼튼한 거 사용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루만 안 틀 정도면 됩니다. 정상적인 플랜지를 사용하고 단단한 지석을 사용하고 지석이라는 게 뭐야? 그 숫돌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작물을 연소속도 측면에서 연삭한다. 맞는 얘기인데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맞지 않는 거. 52번 기계 가공 작업 중에 갑자기 정전이 되었을 때 조치사항으로 틀린 것은 퓨즈 점검하고 공작물과 공구를 떼어놓고 즉시 스위치를 꺼놓고 전원이 들어오면 다시 켜고 해야 되는데 전기가 들어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스위치를 항상 켜두면 안전사고 나죠.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재해 원인으로 가장 높은 것은 바로 불안전한 행동입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해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54번 렌치 사용할 때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렌치를 너트가 손상이 안 가도록 가급적이면 얇게 물린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냥 튕으로 나가서 다쳐요. 해머 대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렌치를. 그 다음에 렌치를 몸 안쪽으로 당겨서 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렌치 파이프 연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5번 다음 중 안전 표시 색채 연결이 잘못 맞은 것은 그랬습니다. 주황색은 화재 방지에 연결되는 물건에 표시해야 되고 흑색은 방사능 표시, 청색은 위험 구급 장소의 표시. 그러나 노란색은 아닙니다. 이건 안전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추락 이런 건 아니에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56번 엔진 블록에 균열이 생겼을 때 가장 안전한 작업 방법은 엔진에 균열이 생겼는데 그걸 검사하는 방법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자기탐상법, 유관검사법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자기탐상법이나 염색법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미세한 금이 있는 거. 공전 상태에서 소리 내고 이게 큰일 날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해머로 두들겨 본다. 정지 상태로 두고 해머로 가게 되는 게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전상 자기탐상법, 염색법을 검사한다. 1번입니다. 57번 전조등의 조정 및 점검 시험 시 유의사항이 아닌 것은 전조등 조정하는 거, 헤드라이트 검사죠. 이때는 타이어 공기압력과는 관계가 없다가 아니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수평 맞은 상태에서 양쪽 공기압이 똑같아야만이 양쪽 라이트의 높이라든가 전조등 상향, 하향, 각도 이걸 다 검사합니다. 그래서 유의사항이 아닌 것은 3번입니다. 58번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호이스트 알죠? 이렇게 그거 무거운 물건 올릴 때 체인으로 막 올리는 거 호이스트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사항으로 틀린 것은 무게 중심을 들어 올리는 물체의 크기의 중심이다. 이건 아니에요. 무게 중심은 들어 올리는 물체의 크기가 아닙니다. 이거 규정 하중 이상으로 들지 말 것. 사람이 매달려서 운전이 안 해야 되고 들어 올릴 때는 천천히 올려서 상태를 살핀 다음에 완전히 들어 올린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안전사항에 맞는 얘기가 있고 이렇게 좀 모르고 이해가 안 가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들어온 거 이게 정답이에요. 59번 작업장에서 작업자가 가져야 할 태도 중 틀린 것은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자신의 안전과 동료의 안전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업 안전사항을 준수해야 되는데 작업에 임해서는 아무런 생각 없이 작업하면 다칩니다. 정답 2번입니다. 60번 차량 밑에서 정비할 경우 안전조치사항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차량은 반드시 평지에서 받침목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차량을 들어 올리고 작업할 때는 반드시 잭으로 들어 올린 다음에 스탠드로 지지해야 된다. 안전장치를 해라 그 얘기입니다. 차량 밑에서 작업할 때는 반드시 보안교육계단 눈에 들어갑니까? 차량 밑에서 작업할 때는 반드시 앞치마 이거 큰일 납니다. 이런 거 아는 거 아니에요. 자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